법인회생에서 절차가 이제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주식회사, 채무를 갚지 못해 지급불능이 우려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개인들과 마찬가지로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걸 이제 법인회생이라고 하고, 개인회생과 법인회생에서 뭐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법정관리란 말 들어보세요. 법정관리.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은 그 뭐 신청하고 뭐 개시결정이 나고, 그 사이에 내가 돈을 뭘 사든지 뭘 팔든지 이런 건 자유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인회생 같은 경우는 이 법정 관리 기간 동안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 뭘 살 때마다 내가 뭐 직원들 급여 줄 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법정 관리라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거를 관리한다. 그래서 법정 관리인데, 한 달에 한 번씩 월간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오늘은 그 월간 보고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대리인 사무실이 이렇게 맡기면 법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라든지, 그 신청서 낸 다음에는 법원에서 채무자 대표를 불러가지고 신문합니다. 그 신문할 때 그 신문사항을 준비하고,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자 목록이라는 걸 제출해요. 채권자 목록을 제출한 다음에 채권자들이 신고 기간을 줘요. 이 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 그러면 채권자들이 뭐 채권자 목록에 있는 그대로 신고할 수도 있고, 채권자 목록과 다르게 더 큰 금액을 신고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채권자의 신고가 끝난 다음에 뭘 제출하면 뭐 시부인표라는 걸 제출해요. 채권자가 신고한 걸 내가 인정하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냐, 부인하냐, 요런 걸 갖다가 다 정리해서 내는 게 시부인표예요. 시부인표를 내고 난 다음에 제출하는 게 회생계획안. 개인의 인생으로 치면 변제계획안이죠. 그런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채무액이 50억 넘어가면 일반 법인회생이고, 50억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회생이라고 그래요. 간이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금액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50억 이상인 경우에 그 일반 법인회생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 담보권자도 동의가 필요해요. 간이회생 같은 경우에는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일반 법인회생인 경우는 4분의 3 동의가 필요해요. 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이 회생계획안의 동의 여부를 이제 미리 이제 서류로 위임장이라든지 이렇게 동의한다 안 한다는 걸 서면으로 다 제출합니다. 그걸 가지고 집회를 해요. 관계인 집회라는 거를.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지 않았다, 투표해가지고 하는 거. 사실 투표는 미리 해납니다. 관계인 집회 때는 그것만 형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인 거죠. 미리 그 동의한 거를 갖다가. 그 다음에 가결됐으면 그 다음에 법원에서 이제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개인회생에서도 변제기간 인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법인회생에서도 인가를 해줘. 매달 월간 보고를 하는 걸 해요. 월간 보고가 뭐냐?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지출했다. 근데 이 월간 보고는 일반적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에 주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이 월간 보고 작성하는 방법을 그 관리인 교육이라 해요. 서울해상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리인 교육을 하는데, 관리인이 뭐냐? 그 회사의 대표예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가 이제 법인회생 같은 거 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주식회사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요. 이 법정관리 관리인으로. 이 관리인은 실제적으로는 이 회사의 대표인데, 법률적으로는 너는 관리인이니까 회사만을 위해서 하면 안 되고 채권자와 회사의 중간적 역할을 해야 돼. 그런 역할을 해야 돼. 회사의 대표를 갖다 관리인으로 임명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좀 큰 회사면은 다른 관리인 위촉할 수도 있어. 그러면 관리인 월급도 줘야 되죠. 새로 오는 관리인은 회사 경영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 회사가 다 경영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회사의 대표를 그냥 관리인으로 임명을 합니다. 매달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 사무실에 법인회생을 맡겼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월간 보고를 누가 하냐? 관리인이 법원 가서 배워가지고 하는 겁니다. 관리인들이 그거 하기 너무 어려워해.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누가 하냐? 저희 직원들이 그걸 대신 월간 보고를 대신 해줍니다. 1. 매출 실적, 입금 실적. 2번째 자금 수지표. 3번째 어음 수표 발행 현황. 4번째 주요 업무 사항. 5번째 허가 사항 내역. 6번째 금원 지출 내역. 7번째 공유채권 현황표. 8번째 시제 보유 현황. 9번째 첨부 서류인데요. 이제 하나씩 볼게요. 이 매출 실적과 입금 실적이란 게 뭐냐면은, 매출을 보려고 하는 건데, 매출이 뭐예요? 자, 주식회사는 뭐 다 판매를 하잖아. 뭐 돈을 벌잖아. 돈을 벌려면 매출하잖아요. 근데 매출 실적과 입금 실적 따로 있어. 이거 왜 그러냐? 매출했다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다는 얘기죠. 돈을 우리한테 줘야 돼. 아니, 돈은 안 들어왔어. 그럼 매출 실적과 입금 실적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입금 실적은 매출을 했는데 돈가에 들어왔어. 입금 실적인 거예요. 두 번째 자금 수지표.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 한 달간 하는 거고요. 9월 20일까지 이 월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전달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요 월 8월 달에 월간 벌어진 매출과 입금 자금 수지, 이거를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그 내용을 9월 20일까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요 업무상 매출 실적, 입금 실적이 있어 4-1, 4-2 요거를 총괄의 일반 매출적 연동되는 겁니다. 연동되는 거. 회생 절차 진행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업무 무슨 업무를 했는지 한 달간 보고하는 거고요. 허가 사항 내역이 있죠. 법원에다 법정 관리라고 할 때마다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돼. 그 허가한 거를 갖다가 하는데 허가 사항이 두 가지 허가 사항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 법원 재판부 허가 사항이고 그거보다 난이도가 좀 낮은 거는 재판부에서 관리위원한테 위임을 했어요. 판사가 이건 내가 안 볼 테니까 관리위원님께서 허가해 주세요 하는 관리위원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허가 사항에서는 다음에 금원 지출 내역 돈 들어오고 나간 건데 자금 수집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죠. 이렇게 나눈 거야 이제 여기를 지출만 모아가지고 지출만 성격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죠. 금원 지출 총괄표가 있고 법원 허가 사항 지출 내역 있고 관리인 허가 사항 지출 내역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6-2, 6-3에서 법원 허가 관리인 허가를 나누기도 하고 또 5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를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 달간 어떤 지출을 하는가를 갖다가 법정 관리 기간 동안에 법원에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공익채권이라는 걸 보죠. 자, 법인회생에서 이제 공익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뭐랑 구분할 줄 알면 회생채권이라는 걸 구분해야 돼요. 회생채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채권이에요. 탕감이 되죠. 공익채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이 탕감이 돼야 안 돼요? 탕감이 안 되죠.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임금. 요거 공익채권이에요. 요거 탕감이 안 되죠. 그래서 공익채권 형해표는 대표적으로 세금이 얼마 밀렸냐, 근로자에게 줘야 되는 임금의 퇴직금이 얼마 밀렸냐, 요런 거 나오는 건데 요거 말고도 공익채권이 또가 있어. 법인회생에서 개시결정 나잖아요. 개시결정 난 이후에도 뭐 거래를 할 거 아니야, 거래처랑? 개시결정 난 이후에 거래처랑 거래하는 거. 이거 다 공익채권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법인회생 개시결정 나기 전에 이 거래했던 그런 채무는 다 회생채권이 돼가지고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회사의 그 능력에 따라서 탕감이 된다고 했잖아요. 개시결정 난 다음에도 만약 그 무슨 거래하고 있는데 이게 탕감이 된다고 한다면은 거래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거래처가 거래를 안 하겠죠. 그래서 개시결정 이후에 물건을 사고 줘야 되는 외상 매입금이 있어. 이건 공익채권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다 갚아야 돼. 공익채권 세 가지 종류를 말했습니다. 세금, 다음에 임금, 그 다음에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채무들. 이런 건 다 공익채권이에요. 공익채권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중요해지도록 변제기 안 갚으면은 막 강제집행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법인회생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그 계좌 같은 거 압류 안 당하려고 그래야지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인회생을 하는데 공익채권자들이 압류해버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리고 공익채권이 있으면은 채무자는 빨리빨리 갚아야 돼. 돈이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못 갚고 있잖아. 그럼 공익채권자 이렇게 말을 해야죠. 내가 지금 법인회생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공익채권자니까 나는 그거를 회생채권이나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갚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건 띄어먹을 수가 없는 돈이다. 근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내가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거를 좀 봐줘라. 봐주면 내가 다른 채권자들, 금융권 채권은 다 동결되니까는 내가 지금 안 갖고 있잖아. 여유가 있잖아. 공익채권자 당신이 좀만 기다려주면 이 지금 사업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하는 버는 돈은 족족 당신에게 갚을게. 그러니까 내 이런 계좌 같은 거 압류하지 말고 갚을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 이렇게 공익채권자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야. 만약 협의가 안 통하면 공익채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계좌 같은 거 압류하겠죠. 그러면은 그 공익채권자 손해야. 압류해봤자 거기 돈도 없는데 압류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협의하면 협의가 됩니다. 대신에 공익채권자니까는 3년 있다가 갚을게 이렇게 잘 안 되는 거야. 1년. 요 1년 안에 바로 갚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체불임금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협의가. 조세는 그냥 1년은 봐줘요. 3년 안에 나눠 갖겠다. 그러면은 조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해. 일반 회생채권 같은 경우에는 탕감받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 회생 계획안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이회생은 2분의 1, 일반 회생은 3분의 2. 회생 담보권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회생은 3분의 2, 일반 회생은 4분의 3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1년 안에 갚을 수 있으면 조세는 원래 동의가 필요 안 해요. 3년 나눠 갚을게요 하려면은 세무서라든지 이 뭐 건강보험공단 이 공익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 나눠 갚는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세금이 너무 많이 밀렸다든지 아니면 이 회사의 수입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사실 3년 동안 나눠 갚는 경우에 회생이 잘 되기 쉽지 않아요. 예. 우리 법인회생 하시는 이제 우리 대표님들은 그래도 1년 안에 세금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요 정도 생각 갖고 있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임금도 있죠. 임금도 웬만하면 1년 안에 해결하는 게 좋아요. 그 근로자분들이 1년 이상 기다리라고 하면은 정말 1년 이상 기다리면 잘 받을 수 있을까를 의심이 들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1년 안에 세금이나 급여는 다 갚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법인회생이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익채권 현황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어요. 뭐냐? 조세. 예, 조세에 대해서 조세는 다 갚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개시결정 이전에
성립한 조서에 그거는 또 회생채권이에요. 다 갚아야 되는 회생채권이야. 그리고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세금만 여기 공유채권입니다. 요거 세금은 좀 특별한 거예요. 예. 시제 보유 현황은 내가 통장에 잔고가 얼마가 있고 현금, 내 금고에 현금이 얼마 있고 그걸 말하는 거고요. 첨부 서류는 여기 앞에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서류 대부분이 뭐겠어요? 금융거래네요. 예, 금융거래 내역이 첨부 서류가 되겠습니다. 네.